국제 정세를 너무 잘 꿰고 계십니다. 앞으로 한 6개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고 오면은 진짜 한 6개월 동안 보면 거의 맞아요. 태공사가 얘기하는 게. 내가 공관위원이고 태영호 전공사의 전략공천 부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다. 저는 당선이 굉장히 유력하고 그리고 태공사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출마를 저는 있습니다. 저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. 누구도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거는 네. 한번 맞는지 한번. 아니 오해는 없이.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태영호 전 북한 공사였죠. 우리나라로 망명한 북한 외교관입니다. 최고위급에 해당됐는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그것도 비례대표 뭐 이런 거 아니고 난 그냥 지역구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. 태영호 전 공사의 출마와 관련해서 이준석 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그 태영호 전 공사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? 네,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. 어떤 분 같습니까? 제가 뭐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은 태영공사는 뭐 굉장히 우선 수가 높은 분이다. 수가 높다. 이거 느껴지고. 좀 전략적인 감각이 있다. 예, 왜냐면 그 하태경 의원이랑 저랑 이렇게 뭐 토론회 같은 거 하는데 같이 가기도 하고 뭐 강연도 제가 몇 번 들어보고 사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국제 정세를 너무 잘 꿰고 계십니다. 예, 우선 본인이 외교관이기도 하지만은 뭐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안팎에서 들은 정보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앞으로 한 6개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고 오면은 진짜 한 6개월 동안 보면 거의 맞아요. 태공사가 얘기하는 게.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느낌으로 항상 태공사랑 뵙고 있고 네. 되게 인상적인 게 제가 본 외교관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 속합니다. 거의. 예. 예. 아니 그것도 고급 영어를 구사하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뭐 영어를 뭐 못한다 소리 듣는 사람은 아닐 텐데 근데 가서 제가 이제 몇 번 보니까 그 외교관 영어를 완벽히 소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네. 근데 태영호 공사는 확실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한 단어를 통해 표현해야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정치로 치환되었을 때 정치적인 어떤 표현 같은 경우도 네. 굉장히 힘 있는 표현들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치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아닐까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는 태영공사가 그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. 저는 그 말 듣고 바로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목선 타고 와가지고 뭐 2명에서 16명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바로 다시 돌려보낸 그 머리에 두건 씌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북송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. 저는 근데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렵게 탈북을 해가지고 어렵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쩌면 그 본인의 능력치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국회의원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고 훈련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뭐 귀순한 사람도 올려보내는 그런 행태와 다르게 이 범야권에서는 그 북한에서 이탈 탈북자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주고 실질적으로 환상의 어떤 환상 속에서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혁신을 주겠죠. 이제 보면은 네. 저는 언젠가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북한을 도발하고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저는 태영공사 같이 그 합리적인 분들이 오히려 우리 쪽에서 통일부 장관을 맡아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. 저는 그런 것도 괜찮다. 모양이 왜냐면 좋다. 그 협상이라는 건 첫째로 상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 무서운 협상가인데 예전에 서희 장군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 태영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북한을 몰아붙이는 형태로 통일부 장관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.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핵심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는 태 아무개 씨와는 마주 앉지도 않겠다.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?
그럴 가능성도 있겠죠. 그럼 쥐들이 대화하지 말든지.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런 거는. 태영호 전 공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북한 내 엘리트들, 내 동료 외교관들, 또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이 희망을 넘어서 확신을 가질 것이다.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는 것을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 한 걸음 성큼 다가올 것이다. 이렇게 본인도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게 뭐 과거에 그 18대 때 그 조명철 전 의원 19대 때 예, 조명철 의원님. 그때는 이제 예. 비례대표였잖아요. 근데 태 전 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먼저 지역구에 출마해달라 뭐 이렇게 권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다 뭐 이렇게 밝힌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던데. 뭐 태용공사 같은 경우에요. 저희가 이제 그 탈북자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태용공사는 이미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저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그 자체로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역구 출마했어가지고 뭐 고향, 인맥, 지맥이 활용되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그 여론 지형을 많이 타는 동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비례를 꼭 그렇게 태용공사가 한번 그 길을 뚫으면은요, 저는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더 자신감을 그쪽에 끼얹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은 네. 지금까지 탈북자 사회에서 조명철 의원님 같은 분도 지금 만나보면 진짜 전문성 있고 훌륭한 분인데 힘을 못 받았던 거는 그 탈북자 비례대표 한 자리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탈북 단체들이나 아니면 탈북자들 간에 굉장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청년 비례대표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는 우리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. 그래서 항상 그때 조명철 의원님이 그 청년 그 탈북자 비례대표 몫으로 들어가신 뒤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음해를 했던 걸 좀 기억하고 있어요. 그 중에 네. 뭐 사실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만은 뭐 학력 위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, 나중에 네. 봤을 때는 다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드러나는 것들도 네. 다 그냥 들이붓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태영공사가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뭐 참 큰 선택이지만은 분단 이래의 역사 중에서 꼭 한번 태영공사에 당선이 된다면은 의미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미 뭐 탈북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뭐 3만 명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뭐또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명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지역구에 당선된다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. 지역구가 어딜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강남 쪽 얘기와 함께 그 이 위원장 있는 뭐 노원이라든지 예. 양천 뭐 이런 데에도 거론을 해요. 어디가 이 위원장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어디가 좋을 것 같다. 그 원래 이제 탈북자들이 오면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는데요. 그 3대 구가 원래 강서, 노원, 양천입니다. 원래 순서가 양천, 노원, 강서 순으로 가장 갈 많이 거거든요. 사는 곳이 예. 그래가지고 상계동에 뭐 은빛 아파트, 네. 뭐 중계동에 시형 아파트 이런 곳들, 그리고 그 양천구에 있는 그 차량기지 쪽 아파트들,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가양동 쪽 아파트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. 네. 그 탈북민들이 많은 동네가 굳이 선거의 그러니까 그쪽 유리해서 가시는 건 아닐 겁니다. 간다 하더라도. 그런데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. 네. 예,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강남갑 출마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남갑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항상 그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대장 후보가 나가는 곳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지위 자체는 태영공사가 부담스러워할 개연성도 있다. 전 이렇게 좀 보입니다. 일종의 전체적으로 좀 대장으로 이끄는 듯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강남 갑이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그 부분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다. 그게 지난번에 그 이종구 의원, 네. 그 이중재 전 의원의 아들인데 이종구 의원이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측이 나온 것 같아요. 강남 갑 지역이. 그렇죠. 근데 강남갑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기업가나 고시 출신들을 보통 그 임명해 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태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도전을 해도
인지도가 거의 뭐 압도적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에서 승부 볼만하다 이렇게 봅니다. 만약에 이준석 위원장이 내가 공관위원이고 네. 태영호 전공사의 공천 전략 공천 부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태전공사에게 어느 지역을 나라면 권할 것 같습니까? 저는 당선이 굉장히 유력하고 그리고 태영공사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접경지 출마를 저는 시도할 것 접경지 같습니다. 쪽을 파주, 연천, 네. 서울이 아니어도 접경지 쪽, 파주, 연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상징성이 있고 파주, 연천은 그래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태영공사가 본인의 선거,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명함 돌리기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실 스킬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거든요. 그런 것에 부담 없이 전국 단위 지원 유세도 조금씩 다닐 수 있고 뭐 토론도 참석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파주나 이런 쪽에 보면은 연천 이런 쪽은 그 분단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신 분도 굉장히 많고 네, 그 네. 득표 지형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. 예. 네, 태영호 전 공사의 자유한국당 입당 그리고 총선 출마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총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파주 연천은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. 누가도 얘기한 적 없으니까 한번 맞는지 한번 아니 오해는 없어요. 아니 그것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 보고요. 저는 서울에 할 거라 보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완벽하게 정치적 의미로서 타격을 주려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. 그냥 아마 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. 서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우리가 보통 그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영입할 때 보면은 그 지도 하나 들고 가거나 아니면 표 같은 거 네. 거기서 보면은 난이도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도는 아닌 곳에 아마 출마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. 근데 강남갑은 그 제일 좋은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또 저난이도는 또 곤란하고 그런 어떤 중간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적절한 거기서 뭔가 접점을 찾지 않을까. 한번 어느 지역에서 태전공사가 지역구 출마를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